안녕하세요. 독성 페놀 화합물의 검출을 위한 티로시네이즈 기반 전기화학 바이오센서에 대해 발표할 화학과 이수빈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와 소개, 실험 방법, 센서 성능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페놀 화합물은 살충제,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의 잔류물에서 유래하는 독성 오염물질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물질로 작용하여 우리의 생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페놀 화합물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환경에서 독성과 지속성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과 같은 많은 분석 기술이 사용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료 전처리 및 민감도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소를 사용한 전기화학 바이오센서를 통해 페놀과 그 유도체를 높은 감도로 신속하게 정밀한 탐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효소를 전극에 고정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마일드한 조건에서 반응시킬 수 있는 물리적 흡착을 선택하여 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채택한 선행 연구에서는 효소가 소수성 표면에 흡착 시 변성과 오리엔테이션 변화로 인해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 신호 향상 효과를 보여주었던 아크릴린 오렌지를 첨가하여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페놀 화합물 검출 바이오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리브데나이트입니다. 몰리브데넘 다이설파이드는 여러 특이한 성질들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나 생체 분자에 특이적으로 감응하는 전극 물질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MOS2를 얻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내추럴 몰리브데나이트인 MLN은 MOS2와 견줄만한 이점을 가지는 동시에 더 많이 수확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는 물질입니다. 티로시네이즈는 페놀릭 컴파운드의 산화적 전환을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독성 페놀 화합물, 살충제 등이 효소의 기질과 억제제로 작용하여 생물 분석에서 페놀릭 컴파운드의 인식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클래식 카본 전극에 MLN, TYR, AO를 물리적 흡착시켜 센서를 제작한 후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AO의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몰 PBS를 사용하여 MLN 현타겟과 AO 용액, TYR 용액을 준비합니다. 센서 성능 평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앞에서 준비한 용액들을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 혼합하여 세척된 클래식 카본 전극에 로딩합니다. 이때 로딩 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두어 흡착시키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 후 0.1몰 PBS의 개질된 전극을 세척하여 마무리합니다. 이후 개질된 전극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전극 시스템에서 전기화학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등의 시험을 수행합니다. 분석 테크닉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 결과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평가하기 전 XRD와 XRF로 MLN의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물질의 분자 및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XRD의 측정 결과 나타난 회절 피크가 MOS2가 갖는 플레인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MLN 속 MOS2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료에 대한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XRF로 MLN을 분석하였을 때 MLN의 대부분이 MOS2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MLN의 TYR과 AO가 흡착된 유무에 따른 표면을 셈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개질되지 않은 MLN인 그림 A를 보면 MLN이 MOS2와 같이 2차원 층송 구조를 가지며 그에 기반한 특성을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LN 위에 TYR이 흡착된 그림 B에서는 TYR이 흡착되면서 고르지 않은 부분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AO도 같이 흡착한 그림 C에서는 TYR이 더 많이 흡착하여 막 형태가 두꺼워지고 본래의 층상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만 분광학을 통해 2차원 층상 물질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외부 상호작용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림 A는 개질된 전극 물질들의 라만 스펙트라이며 그림 B는 A로부터 계산된 라만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림 A를 보면 MLN은 MOS2가 갖는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YR만 흡착하거나
혹은 TYR과 AO가 같이 흡착하게 되면서 두 피크 모두 블루 시프트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착된 TYR이 몰리브데넘과 설파이드의 결합 진동을 하드닝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크의 폭에 해당하는 선너비의 변화는 물질 내부와 외부층 사이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힘상수를 반영하여 나타납니다. 그림 A를 보면 물질이 흡착될수록 선너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O 혹은 AO-TYR 복합체가 몰리브데넘 다이설파이드의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장애 요인을 발생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B를 보면 결정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라만 비율이 TYR 흡착 시 감소하였으며 AO-TYR 복합체가 흡착되었을 시에는 더 감소한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만 분광학 분석을 통해 흡착된 TYR층이 기존의 MOS2의 특성과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질된 전극의 생체 전기 촉매 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에세이에서는 TYR이 효소 작용에 의해 카테콜을 산화시키면 산화된 물질을 전기화학적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환원 전류로 신호를 얻어내는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즉, TYR의 효소 반응으로 인해 산화되어 생성되는 오키논이 MLM Modified Classic Carbon 일렉트로드에 의해 환원되며 이때 AO는 TYR의 활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질된 전극의 여러 실험군들을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CV에 의한 분석입니다. CV는 전압을 일정한 속도로 특정 범위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그때 나타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전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TYR 개질 전극의 성능을 CV로 측정하기 전에 흡착된 MLN과 AU가 클래식 카본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포텐셜이 음의 방향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커렌트가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전류로 이번 측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전류입니다. 그래프 A를 보면 TYR이 없는 상태에서 전극 물질로 MLN과 AU를 개질하여 측정했을 때 공통적으로 카테콜이 0.1V 부근에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테콜을 산화시킬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 반응으로 인해 생성될 오키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B에서 TYR로 개질된 전극 4개의 CV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환원되면서 나타나는 피크의 위치가 음의 방향으로 시프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YR에 의해 산화된 오키논이 반응하여 나타난 정상적인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TYR만 개질된 전극보다 AO 혹은 MLN이 같이 흡착되었을 때 더 큰 환원 전류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O와 MLN이 TYR의 활성을 증가시켜 카테콜이 더 많이 반응하여 오키논을 생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MLN과 AO가 같이 흡착되었을 때 가장 큰 환원 전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큰 생체 전기 촉매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MLN과 AO가 모두 존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서 반응을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 C에서는 그래프 B의 실험에서 가장 감응이 잘 된 마이너스 0.05V 전위를 작업 증강에 일정하게 걸어주어 전류를 확인하는 크로노암페로메트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테콜 농도와 4개의 전극에서 얻은 환원 전류 반응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 C로 나타냈을 때 AO와 MLN의 흡착이 더 높은 생체 전기 촉매 반응을 얻는 것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로케미컬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 개질된 전극의 계면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피규어 10과 같은 그래프를 나이키스트 플롯이라 하며 반원 부분의 직경에 따라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인 RC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활성종들은 흡착층의 결합과 포어를 통해 확산하거나 흡착층을 통해 투과하여 전극 표면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흡착된 단백질층의 계면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TYR이 붙은 전극의 RCT가 붙지 않은 전극의 RCT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TYR의 흡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YR과 AO, MLN이 같이 흡착된 전극은 예상과 달리 TYR이 붙지 않은 전극보다 작은 RCT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순된 결과는 RCT가 낮을수록 이온 확산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음전하의 페리사이아나이드, 페로사이아나이드와 pH7에서 양이온이 되는 AO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음전하의 침투와 전자이동이 촉진되어 작은 RCT 값을 갖게 됩니다. 이는 AO와 MLN만 흡착되었을 때 가장 작은 RCT 값을 갖는 결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의 CV, CA, EIS 분석들을 통해 mLN에 흡착된 T와열은 클래식 카본 전극에 흡착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활성을 덜 잃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OS2로의 T와열 흡착에 AO가 미치는 영향을 QCMD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QCMD는 공진 주파수의 변화 델타 F를 통해 흡착된 물질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A의 파란색 부분을 보면 T와열만 흡착한 경우 약 6.5Hz의 값을 갖지만 AO도 같이 흡착된 그래프 B의 경우 안정기에 도달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며 A보다 2.5배 더 큰 값인 16Hz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T와열과 AO가 같이 흡착됐을 때 T와열이 더 많이 흡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단백질의 전체 전하는 pH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백질의 전하가 0이 되는 pH를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PI라고 합니다. PI 근처의 pH값에서 이웃 단백질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며 흡착 최대값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PI가 약 4.3인 T와열은 pH 7에서 전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인 AO가 결합하여 복합체의 PI 변화를 유도하고 흡착된 T와열의 질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시페이션 팩터 값의 비교를 통해 흡착층 두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A의 빨간 부분을 보면 T와열만 흡착했을 시 약 2.4 ppm이고 AO도 같이 흡착한 그래프 B의 경우 약 3.9 ppm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로마틱 염료인 AO가 소수성 표면에 쉽게 흡착되는 성질로 인해 T와열 AO층의 두께가 T와열층의 두께보다 약 1.7배 더 크게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위 질량당 두께 비율을 나타내는 델타 F분의 델타 D 값을 계산해보면 T와열 AO 흡착층의 값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이는 T와열이 단독으로 흡착되었을 때 더욱 조밀하게 흡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 T와열의 활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의 EIS 분석에서 T와열, AO, mLN 모두 흡착되었을 때보다 T와열, mLN이 흡착되었을 때 더 큰 RCT 값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T와열이 mLN을 흡착하게 되면 표면 유도 구조적 변화로 인해 활성을 잃어 더 컴팩트하고 얇고 수화가 덜 된 상태로 흡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AO가 존재할 때 T와열 흡착층이 덜 컴팩트하고 더 수화되고 두꺼운 상태로 흡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델타 D값과 델타 F분의 델타 T값, 더 작은 EIS의 RCT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CMD 분석의 결과를 통해 AO는 MOS2에 흡착된 T와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접착제, 효율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정제, T와열의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센서 흡착 파라미터를 피규어 12와 같이 mLN 농도, T와열 농도, 흡착 시간으로 설정하여 센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의 그래프 ABC를 통해 각각 10mg/ml의 mLN, 0.25mg/ml T와열, 3시간의 흡착 시간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 D를 보면 6.5에서 7.0 pH에서 최적 반응을 얻는 일반적인 T와열 기반 바이오 센서와 달리 약 pH 8.0의 약 알칼리 조건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추럴 mLN과 T와열 사이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특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조건의 카테콜 바이오 센서를 앞서 진행한 크로노 암페로메트리 실험을 통해 오른쪽에 피규어 13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측정 시작 후 전류가 안정된 시기부터 카테콜을 첨가함에 따라 전류가 변화하고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안정화된 전류는 실제 카테콜의 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전류값을 말합니다. 다른 농도의 카테콜을 첨가했을 때 상승된 전류는 4초 이내에 안정화되었고 이를 통해 흡착된 전극 주변의 카테콜, 오키논, H+O2의 확산이 비교적 원활하여 카테콜에 대한 신속한 변화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규어 13을 통해 인셋의 교정 곡선을 얻었을 때 본 연구의 바이오 센서는 0.1에서 80 마이크로몰의 선형 범위, 0.029 마이크로몰의 검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T와열 기반 전기화학적 카테콜 바이오 센서와 이번 연구의 바이오 센서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센서의 감도가 완전히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노 소재 기반 시스템에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T와열과 천연 mLN, AO를 활용하여 독성 페놀 화합물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바이오 센서를 제작해보고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페놀 화합물의 산화적 전환을 촉매하는 TYR을 통해 분석물질인 카테콜을 감지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는 0.029 마이크로몰의 검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석물질로 사용한 카테콜 이외에도 TYR 효소의 다른 기질이나 이니비터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더 다양한 페놀 화합물의 감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광물로 개질된 소수성 전극 위에 흡착된 효소를 위한 접착제, 고정제, 안정제로서 AO를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효소 바이오센서 제조를 위한 간단한 다용도 프로토콜을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물리적 흡착 기반 AO 결합 단백질 개질 전략이 다른 효소와 단백질에까지 적용되어 더 다양한 생체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